자, 여기까지 3작업이었고요. 자, 4작업 하겠습니다. 4작업은 차트이고요. 자, 저는 여기 올라갈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가락 지문입니다.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1번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3번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 제일 먼저 차트 제목입니다. 자, 메모장 실행 좀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 항목축 있죠? 여기서부터 범례까지가 실제로 차트에 보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기는 가로 항목축이거든요. 항목축부터 범례는 실제로 차트가 나와야 되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적을게요. 생활, 양식, 한식, 종류가 이렇게 적게 되네요. 생활 한식과 양식인, 생활 양식인 클럽 샌드위치, 메뉴명, 수강료, 자, 종류가 생활 한식과 생활 양식인 메뉴명, 수강료, 수강 인원명을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시오 합니다. 자, 그래서 제1작업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요런 모양 나오고요. 자, 조금 전에는 고급 필터는 종류가 일본 가정식이었잖아요. 네, 실제로는 차트는 일본 가정식을 뺀 나머지네요. 자, 자,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전 요렇게 할게요. 일본 가정식이 필요 없으니까요. 7행을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11행을 누를 겁니다. 요 둘이는 차트가 반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채우기 색을 요 녹색을 줄게요. 그럼 이 녹색은 범위가 제외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문제가 메뉴명과 수강료와 수강인원명이기 때문에 범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로로 범위 잡을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범위 잡겠습니다. 자, 합니다. 메뉴명부터 안동찜닭까지 범위 잡습니다. 이제 컨트롤 누를게요. 자, 버섯 들깨탕부터 묵은지 감자탕까지. 놔두지 마시고 크림 리조또까지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메뉴명이 됐고요.
그 다음 붙어 있네요. 수강료부터 수강 인원명에 8까지 범위 잡고 내려가서 68,500부터 10까지 범위 잡고 53,500부터 9까지 범위 잡을 겁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키 낼 겁니다. 자, 저 한 번 더 잡아요. 전 이제 안 줄 거는 범위 안 잡을 거는 색 줬고 채우기. 자, 메뉴명부터 안동 찜닭까지. 이제부터 컨트롤 누를 거예요. 버섯 들깨탕부터 묵은지 감자탕까지. 크림 리조또까지. 다시 수강료로 가서 수강료부터 수강 인원명에 8까지. 68,500원부터 10까지. 53,500부터 9까지. 마우스 놓고 키보드 놓으시면 됩니다. 하고 3번의 문제가 새 시트로 이동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단축키는 F11키를 누르면 새 시트로 만들어지는 차트가 될 겁니다. 자, F11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강 인원명이 안 나오지요. 그 이유는 숫자가 너무 갭이 차이가 나서. 자, 그리고 수강료, 수강 인원명 나오는 거 보고요. 아래쪽에 차트 1 있죠? 더블 클릭해서 자, 문제지처럼 제4작업으로 이름 바꾸셔요. 엔터 해주고요.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이 제4작업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3작업 오른쪽에 놓으십시오. 그래서 밑에 주의, 시트명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4번부터 해볼게요. 4번입니다. 차트 디자인은 레이아웃 3번을 스타일 1로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랍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보면 차트 디자인 있습니다. 클릭하고 왼쪽에 보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고 마른 레이아웃에서 자, 종류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서요. 첫 번째 줄, 세 번째 가서 레이아웃 3번인지 한 번 더 보세요. 맞으면 클릭. 두 번째는 자, 스타일 1번을 달라고 해서 차트 스타일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일 중에서 1번을 찾습니다. 맞으면 클릭하신 놔두지 마시고 클릭하셔요. 하면 막대기가 조금 가늘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영역 서식. 차트는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은 파랑 박엽지로.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으로 달라고 합니다. 저는 차트 영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위치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자, 창이 하나 나타나면서 내가 여기가 어디야가 알려줄 거예요. 차트 영역 맞지요? 홈 메뉴 가서 글꼴을 좀 줄게요. 굴림의 10일이네요. 자, 굴림. 자, 그리고 10일을 클릭하고 엔터 주면 됩니다. 전체가 커지거나 작아질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채우기 누를 거고요. 질감 채우기라 되어 있으니 질감을 찾아 누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래쪽에 질감이 있을 거고 오른쪽 그림 클릭하면 되고요.
파랑색은 4개 종류가 있는데요. 4개 종류의 그림이 있을 건데 데님, 작은 물방울, 꽃다발, 얘가 파랑 박엽지입니다. 분홍 박엽지와 짝지기 때문에 찾는 거는 조금 나을 겁니다. 누를까요? 파랑 박엽지. 그러면 온 세상이 파랗게 되고요. 한 번 더.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서 자, 눌러보세요. 실제로는 막대기들 사이가 그림 영역이에요. 클릭하면 그림 영역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단색 채우기 눌러서 더 진하네요. 파란색이. 색에 가서 클릭해서 테마색의 하얀색을 주면 됩니다. 흰색 배경 1이죠. 실제로는. 클릭.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5번이었어요. 6번. 제목 서식인데요. 차트 제목을 적어서 글꼴은요. 굴림 굵게 20이며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 달라고 합니다. 입력할게요. 차트 제목을 눌러서 위에 수식 입력줄 있죠?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좀 더 편해요. 적으셔요. 엔터를 하면 선택한 상태에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좀 더 편해요. 굴림 맞죠? 크기 20 주고 진하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굵게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였네요. 그 다음 채우기는 흰색입니다. 오른쪽에 채우기는 단색을 누르면 그림 영역 준 색 때문에 흰색이 나올 테고요. 자, 아래쪽에 테두리 눌러주고 테두리가 있다면 무조건이네요. 실선에 놔두지 마시고 검정색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제목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읽을게요. 서식입니다. 수강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지정하시오. 한 줄 더 읽을게요. 계열은 출력 형태처럼 참조하여 표식을 네모의 크기 10으로 주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랍니다. 정답지 보세요. 정답지 보시면 특히 레이블이요. 레이블이 어디에 있는지 봐주세요. 막대기 있죠? 체크해요. 수강 인원부터 그 표식 과라는 글자 있죠?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읽을게요. 할게요. 저는 수강 인원명은 주황색인 건 보이는데 자세하게 안 보여서 막대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그럼 왼쪽 밑에 호남이 나올 거고요. 또는 콤보가 될 수 있어요. 수강 인원명을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서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보조축을 주자라고 합니다.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없던 축이 하나 생길 겁니다. 확인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줄이었어요. 두 번째 줄 끝난 거 아니고 거기 표식을 달라 하니 꺾은 선형 클릭합니다. 어느 선이든 괜찮으니 선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고요. 스크롤바를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문제지처럼 표식이 있어요. 눌러요. 다시 표식 옵션을 눌러서
그럼 기본 제공에서 뭔데요? 네모지요. 형식을 네모 눌러줍니다. 크기는 10 주셔요. 주고 엔터를 하면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레이블이라서 제 눈에 요거네요. 그런 실제 이름은 수강류 계열의 까르보나라 요소입니다. 2번 천천히 누를게요. 한 번 누르면 계열, 한 번 더 누르면 요소입니다. 자, 데이터 레이블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차트 요소 찾아서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에 삼각형 누르고 막대기는 조금 달라요. 바깥쪽 끝에. 그러면 문제지와 숫자가 같은지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죠. 오, 맞아요. 자, 여기까지 저는 얘는 해제할 거고요. 그러면 2번째 줄 다 했어요. 자, 3번째 줄이에요. 3번째 줄은 눈금선을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달라고 해서 자, 선 스타일은 대시 종류라고 합니다. 선을 다른 말로 대시고요. 스타일을 다른 말로 종류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파선이라 돼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되죠. 4번째 거예요. 자, 마우스를요. 여기 줄무늬들 보이실 건데 마우스 갖다 대면 주 눈금선이라 되어 있어요. 클릭하세요. 그럼 이제 줄무늬가 선택되죠. 그런 다음 오른쪽에 주 눈금선 서식이고요. 찾아요. 뭘 찾냐면 대시 종류를 찾으시고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4번째인 파선을 주면 됩니다. 혹시 나는 꼭 여기 교재처럼 검정색 주겠다 하면 요 지금 줄무늬 눌러져 있거든요. 실선 눌러져 있거든요. 색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럼 눈에 잘 띄죠?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안 줄래요, 아무것도. 다음 넘어가요. 4번째고요. 축이네요. 교재 보시면서 문제지 보시면서 축이 맞나 보세요. 0원부터 10만원까지의 만원 단위인지. 우리는 여기는 문제지는 2만원이네요. 하고 최대값도 틀리네요. 해요. 클릭을 하고 축 서식이에요. 4번째 아이콘 축 서식이고 축 옵션이고 축 옵션이고 자, 최대값 10만으로 고칠게요. 공 5개입니다. 엔터. 단위 기본은 2만원입니다. 2만. 엔터. 자, 여기도 원래는 채우기 선에서 실선만 주면 됐었거든요. 자, 이렇게 검정색을 저 안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주면 되죠. 자요. 다음 오른쪽 축입니다. 빼기부터 그러니까 0부터 14까지 2단이네요. 다른 데 눌러야 되죠. 자, 맞겠지요? 제가 그럼 한번 가볼게요. 맞는지만. 4번째에 있는 축 옵션. 축 옵션을 누르면 0부터 14까지 2단이네요. 자, 얘는 이번에 안 줘도 되네요. 그럼 넘어갑니다.
얘 이제 필요가 없어서 닫을게요. 8번. 법내명을 변경하고 라고 해서 자, 법내명 변경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에 가서 바꾸어야 합니다. 자, 읽으셨죠? 자, 우리는 여기 수강 인원명이 한 줄이지만 여기는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법내 위에서 오른쪽 누를 거고요. 데이터 선택을 누르겠습니다.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제목 클릭해서 편집 누를게요. 그럼 교재 보셔가지고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느껴주세요. 그러면 적겠습니다. 자,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한 줄이 되고 밑에도 한 줄이 되는가 보고요. 확인합니다. 자, 된 거 맞나요? 자, 9번 합니다. 9번은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만든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자 합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어디쯤에 있는지. 삽입에서 도형이고요. 사각형이 아니라 제일 밑에 설명선에 가면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요 정도에 자, 도형 작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정도에 더 가야 되겠죠? 주겠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노란 점을 드래그해서요. 요렇게 놓아주시면 되겠네요. 입력까지 한 것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제 눈에 자, 글자 색은 검정색 그리고 채우기 색은 흰색이 보여서 홈에 가서요. 글자 색은 검정색 채우기 색은 흰색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제 눈에 글자는 정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럼 진짜 끝입니다. 여기까지. 자,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 1작업에서 함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라왔는데요. 올라오고 클릭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그 차트 때문에 범위 잡아놓은 거 있었죠. 색 준 거. 얘는 실제로는 나중에 주면 안 되어서 한 번 더 할게요. 7행하고요. 7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 11행을 누르셔가지고요. 채우기 색 없음 주세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함수 정리 좀 할게요. 자, 우선 1번은 if가 들어가네요. 자, if는 조건에 만족하면 참, 틀리면 거짓으로 달랍니다. 자, 라이트 오른쪽이네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추출 자릿수를 주면 됩니다. 2번입니다. 제 눈에 랭크.eq가 들어가네요. 자, 대상값, 대상 범위, 유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상 범위는 절대 주소를 주어야 돼서 F4키를 한번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영어가 돼야 되고, 유형은 자, 큰 값이 1등이면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0 주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자, 내림차순이고요. 작은 값이 1등이면 오름차순이에요. 1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 뒤에 뭐 하라고 하네요. 여기 %는 결합 연산자라서 수식과 풀 붙이는 역할일 겁니다. 3번은 라운드가 들어가네요. 라운드는 반올림이고요. 값을 주고 표현 자릿수를 주면 됩니다. 표현 자릿수는 0을 주면 0은 정수를 표현하고 양수는 소수 자릿수를 의미하고 음수는 정수 자릿수를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에버리지가 나오네요. 전체 범위가 들어가며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요, 문제 3번 보면 반올림하여 전 단위까지 표시하라고 해요. 천이 지금 공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래서 그 정수는요, 음수이기 때문에 공 3개죠. 마이너스 3을 주면 자, 공 3개가 되면 반올림 될 겁니다. 4번입니다. 4번은 가장 빠른 진행 일자네요. 아이고, 민이네요. 전체 범위 들어갑니다.
자,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하다고. 얘가 제일 쉬우네요. 고민할 것도 없어서. 5번입니다. 자, 5번은 뒷섬이네요. 얘는 그 목표 값 찾기가 있는 시트를 풀어보시면 그 d-average 나올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베이스를 가진 함수예요. 뒷섬은요, 전체 범위를 잡아서 계산 제목을 클릭하고요. 조건을 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반드시 제목이 필요합니다. 클릭 안 하면 결과 안 나와요. 여기도 제목 있죠? 그러니 제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자, 는 브이로그업이죠. 브이로그업은 대상값, 대상 범위, 열번호, 유형입니다. 자, 유형이 있네요. 유형은 우리는 0밖에 쓰진 않지만 요 시험에는 자,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고 1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요. 다른 걸로 펄스를 주면 되고요. 1은 자, true 주면 됩니다. 자, 저희는 시험 문제는 문자가 많이 들어가서 펄스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아참. 자, 1번 위에다 적을게요. 함수 1번, 2번을 자, 계산할 때 계산 시 채우기 핸들 할 거죠? 채우기 핸들 하고 나면 자, 아래쪽에 채우기 옵션이 나타나서 그러면 눌러서 눌러서요.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야 선들이 이상해지지 않고 제대로 돌아올 겁니다. 그걸 잘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이제 해요. 1번. 아니, 저는 너비를 조금 늘릴게요. (1번)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2시간, 그 외에는 3시간으로 표시하래요.
문제의 마지막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함수는 right 함수 써야 됩니다. 오른쪽 글자가 되겠지요? 해요. 는 I 적으면 if가 나오네요. 탭. 한 번 더요. RI. 탭. 문제가요. 관리 코드예요. 여기 1, 2밖에 없네요. 콤마 1 줄게요. 그래서 B5에서 마지막 한 자리가 가로 닫으면 되고요. 1이면 이라 했으니 는 따옴표 1, 따옴표. 여러분 관리 코드는요. 영어와 숫자와 빼기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요. 문자를 주고 안 주고에 큰 따옴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이 맞아 라고 하면 자 밑에 영어들 보시면 되죠. 콤마 따옴표 2시간 따옴표 아니 1 아닌데 하면 콤마 따옴표 3시간 따옴표. 그럼 다 됐지요. 1이면 2시간으로 표시하고 아니면은 3시간으로 표현해줘 라고 해서 엔터 하시고 고쳐줘 엔터 하시면 2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보니 여기 1이네요. 자 이제 이게요.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하고 나면 잘 보면 여기 선이 다 깨집니다. 요 밑에가 채우기 옵션이고요. 클릭을 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셔야 글자 테두리 같은 게 없어져요. 그럼 제대로 돌아오면 너비는 더블 클릭하여 줄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1번이었습니다. 만약에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한 자리가 1이면 2시간으로 표시하고 아니면은 3시간으로 표시해줘 란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 자, 여기도 너비는 늘릴게요. 2번 읽어요. 수강료 순위고요. 수강료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결과 값 뒤에 값을 붙이시오. 랭크.eq와 엔드 연산자와 구했는데 결과는 표시는 1위라고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는 RA만 적으면 밑에 랭크.eq가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넘버지만 대상값입니다. 해당하는 줄에 G5를 클릭하면 되고 자, 콤마, 밑에 콤마 있지요? REF는 레퍼런스, 참조할 값이 뭔데? 그럼 더 나아가면 대상 범위가 되어서요.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는 움직이며 안 되는 주소라서 F4키 한 번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내림차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안 줄 건데. 갈호 닫으셔가지고
그 결과값 뒤에 위 붙이라 하죠. 그럼 저는 Shift 누르고 N%를 줄 거고요. 다운표 눌러서 위 적을 겁니다. 다운표. 엔터 하시면 7위가 나왔네요. 자, 다시 J5를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 하시고 나면 밑에 채우기 옵션이 있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그러면 너비를 좀 줄일게요. 많이 줄여야 되네요. 자, 여기까지 2번이었습니다. 3번부터 6번까지는 채우기 핸들은 없는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얘를 넘어가면 안 되네요. 3번. 자, 문제 읽어요. 수강료 전체 평균이고요. 수강료를 전체 평균을 구해서 반올림하여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합니다. 자, 밑에 결과가 75,475면 75,000원으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공 3가지라서 3개라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갑니다. 자, 또요. 문제 읽을 때 마지막 단어가 함수가 들어가면 그 함수는요, 제일 앞에 와야 합니다. 지금도 앞에는 평균이고 뒤에는 반올림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앞에 와야 됩니다. 답니다. 는 R5만 적으면요, U만 적으면 라운드가 나옵니다. 자, 얘가 반올림이라서요, 탭 할게요. 그리고 평균 구하라면서요. 그러면 A, V만 적으면 두 번째에 서서 더블 클릭합니다. 수강료라면서요. 그럼 수강료인 G5부터 G12까지 범위 잡으면 되고요. 얘는 두 번째 함수다 보니 우리는 둥근 가로 닫아라 해서 가로 닫으십시오. 그러면 닫자마자 라운드 함수가 활성화되고요. 지금 저 에버리지가 넘버인가 봅니다. 그럼 다시 쉼표를 주면 넘 디지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건데 라고 했고, 문제지는 1,000원 단위라서요. 빼기 3을 주면 공 3개로 표현해 줄래? 란 뜻이고요. 엔터 하겠습니다. 고쳐줘 란 뜻의 엔터 합니다. 65,000 나오네요. (4번) 합니다. 4번은 문제 읽으면 가장 빠른이니까 그러면 작은 거네요. 정의된 이름 진행 일자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그리고 간단한 날짜로 표시하라고 하네요. 거기 보면 예제 들어있죠? 자, 민이에요. 자, 는 MI만 주면 세 번째 있네요. 민. 적으세요. 진행 일자. 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나 모르겠는데 하시면 범위 잡아도 됩니다. 다 된 거네요. 엔터. 그럼 여기가 아까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단한 날짜죠? 날짜가 숫자화 되면 여기를 일련 번호라고 해요. 자, 일련 번호는 클릭해서 문제도 간단한 날짜라서 홈 표시 형식에 가면 일반 있어요. 클릭해가지고 간단한 날짜 눌러주면 되고 그럼 날짜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위에도 수강료 전체 평균이지만 문제지에 75,000원이라 돼 있죠. 쉼표 있네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쉼표 눌러도 됩니다. 자,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날짜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나 봅니다. 5번입니다. 5번. 생활 양식의 수강 인원명의 합계랍니다. 자, 합계 때문에 썸이고요. 자, 수강 인원명이 계산 제목, 생활 양식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얘는 종류가 생활 양식인 수강 인원명의 합계를 구해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저는 해볼게요. 몇 명인지. 양식이죠. 자, H5를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가지고 까르보나라 클릭하고 크림 리조또를 클릭하며 10과 13과 9를 더하면 답은 32가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도 해볼 건데요. 자, 는 DS를 주면 세 번째 뒷섬이 나올 거고요. 더블 클릭하시던가 탭 줄 겁니다. 자, 저는요. 종류부터 진행 시간, 수강 인원명까지 할 거라서 C4부터 H12까지 범위 잡으면 돼요. 얘가 전체 범위, 콤마, 수강 인원명이라면서요, 계산을. 그러면 H4를 계산해줘. 콤마, 조건인데요. 생활 양식이라서 종류가 생활 양식인 거. 저는 뒤에 있는 요 주소가 포함되면 된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엔터 하겠습니다. 32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거 맞았나요? 아까 12, 10, 13, 9였지요? 32.
요거 잘 나와요. 싫으면 B4부터 H12까지 해도 되고요. 여기면 어차피 달라도 여긴 다 똑같아요. 자,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앞에 거는 제가 문제 있는 제목들만 사용했고요. 오른쪽에는 맞긴 하지만 전체 범위를 B4부터 줬어요. 6번입니다. 6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 자, 문제 읽어요. 수강료를 구하라 합니다. H14셀에 선택한 메뉴명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서 할게요. 자, 저는 정확하게 일치라서 0 할 거예요. V1만 주면 브이로그업 나오고요. 탭 누를게요. 문제가 H14셀을 선택한 이라고 했으니 말 그대로 H14 콤마 문제는 메뉴명에 대한 수강료예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저는 D5부터 G12까지 범위 잡을 거고요. 그럼 메뉴부터 살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콤마. 컬럼 인덱스 넘 열 번호를 적어줘. 4. 콤마. 어떻게 찾을 거야? 저는 정확하게 찾을 거야 라고 해서 0을 줄 겁니다. 엔터. 57,500원이 맞나요? $57,500원. 자, 이렇게요. 제가 복사 잘못했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마무리 하는데 여기 J열이 너무 작아서 너빈 조금만 더 주시고요. 그러면 H14를 클릭을 해서 여기가 움직여지는지도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자, 글자들 다 바뀌죠? 그럼 저는 이제 마무리해요. 저장 한번 하고. 이제 그림을 보고 결제란을 보고 문제지 보면 J와 밑에 표가 선이 똑같아서요. 요 선을 드래그해서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 좀 더 줄까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똑같지는 않아도 되지만 제의와 결제와 이 선이 유사하면 점수 다 주겠답니다. 자, 요렇게 하면 500점이고요.
자, 이렇게는 틀어야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